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인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2020년에서 2070년 장래 인구 추계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속도가 기존의 전망보다도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총 인구가 감소하는 점도 문제지만은 생산 연령 인구가 먹여 살려야 하는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점 등 심각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외국인까지 합친 총 인구 감소 시기인 데드크로스가 8년이나 앞당겨지고 있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혼인이라든가 출산이 급감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유입까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실효성 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부총리의 의견에 대해서 참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인구 문제라는 것은 바로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금 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30년 이상이 지나야지 발휘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가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인구하고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연령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내년에 시행을 하거나 발굴할 과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는 안일한 인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인구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요의 변수인데, 아무리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10만 명에 불과한 도시는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물론 주택 구매 연령대인 40에서 60대는 인구 감소하고 가구수 감소해서 총 인구의 감소보다는 유리하기에 주택 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반론이 존재하지만, MZ세대로 명명되고 있는 2030 세대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 주력 매입 계층으로 부각이 되면서 인구 감소의 영향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구 감소가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수도권하고 지방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수도권은 출산율 감소 대비 인구 감소폭이 제한적이고 인구의 유입이 꾸준한 상황이고, 특히나 서울은 더 이상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 주택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인구는 늘고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방으로서 인구 고령화, 젊은 층 인구의 수도권 이탈로 전국의 읍면동 30% 이상의 인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유선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 노후도, 가구 노후도, 주택 노후도 등 세 가지 지표로 지역 인구 제로 가능성과 위험도를 분석을 해본 결과 3,492개 읍 면동 중에서 147개가 인구 제로 위험에 처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인구 제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읍이라든가 면, 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규정하는 3대 인구 리스크 중에서 지역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 공급은 많아지니까 향후의 부동산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10대 건설사의 지방 분양 비중은 현 정부 들어가지고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가지고 초기에는 65.1%대 34.9%였던 수도권대 지방 분양 비중은 46.8대 53.2로 역전이 되어버렸고, 지방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급의 과잉과 함께 인구 감소의 충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10년 후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이냐 아니냐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각종 규제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 지방 소멸을 더욱더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죠. 정부 측에서 집은 한 채만 있어도 된다, 집을 여러 채 사는 거는 투기고 적폐라고 난리를 치면은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선 어차피 하나밖에 못 사는 거 가장 좋은 곳에 살려고 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은 당연히 서울이고 그 주변 지역들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니, 정부 측에서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지금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인데요.
아무튼 뭐 전문가들은 영국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뽑았지만은 현재 정부 측에서는 이런 글의 심각성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로부터 빠른 회복 등을 전제한 추계를 SNS에 올리면서 2038년까지 약 5,300만 명의 총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망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골라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상황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마저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추계 통계에서 낙관적인 전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최근에 우리나라 그 출산율을 보면은 지난 3분기 출산율이 0.82였는데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2에서 2.2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4년째 1.0을 밑돌고 있으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젊은 분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저도 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있지만은 제가 다시 총각이 된다면은 우선은 뭐 저부터도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정치권의 꼴을 보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좀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살면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국가가 되어야지 애를 낳고 살고 뭐 이럴 마음이 좀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열심히 산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며, 또 정치권 역시도 남녀 편가르게 해가지고 자기들 표빨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